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재판장을 어떻게 만들어 놓고 있습니까? 한바탕 웃음바다. 또한 법조인 출신의 대통령답게 곽종근, 홍장원 같은 자들 육하원칙과 팩트에 근거해서 그야말로 박살내고 있지 않습니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윤 대통령 자신 있다라는 의지 아니겠습니까? 자, 지금 홍장원 충격 자백 증거 조작, 윤 대통령 탄핵 재심 사유 터졌으며 곽종근 발칵 뒤집혀. 정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자, 하나하나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장원 말 실수로 윤석열 탄핵 재심 사유 터졌다. 굉장히 중요하죠. 굉장히 중요하죠. 자, 곽종근 증언의 모순과 조작 의심. 핵심이 다 나오지 않았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가장 눈여겨봐야 하는 것은 바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사유가 이 두 자들의 주장에 의해서 이루어졌지요. 최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내란 재판에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증언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홍장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전화를 받고 메모를 작성했다고 주장했으나 이 메모의 형태가 지렁이처럼 엉성해 지렁이 메모라는 별칭으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는 급하게 받아 적었기 때문에 보좌관에게 정서를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보좌관의 역할이 국정원 법상 공개 불가로 인해 불투명하게 남아있으며 메모의 진위 여부가 재판의 핵심 증거로 활용된 점이 문제입니다. 이러한 증언의 변동성은 탄핵 결정의 신뢰성을 흔들고 있으며 재판부가 이를 증거로 인정한 사실이 당황하게 여겨집니다. 이로 인해 탄핵 과정 전체가 원천 무효일 수 있다는 의혹이 연일 제기되고 있습니다. 홍장원의 증언 변화는 재판의 공정성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초기에는 본인이 직접 작성했다고 했으나 나중에는 보좌관의 기억에 의존해 재작성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이것도 문제가 많죠. 변호인 측의 지적에도 특검 측은 보좌관 조사를 하지 않았음을 인정하며 증거 제출 과정에 미흡함을 드러냈습니다. 이 메모가 헌법재판소에서 중요한 자료로 제출되어 탄핵 인용에 기여했다는 점에서 증언의 불일치가 단순 실수가 아닌 의도적 충격적인 조작으로 보일 여지가 매우 커 보입니다. 국민들은 이러한 사실을 통해 재판의 투명성과 증거의 신빙성을 제고해야 할 시점에 이르렀습니다. 결국 이 논란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이 허술한 기반 위에 서 있음을 시사합니다. 홍장원은 지렁이 메모의 원본을 폐기했다고 밝히며 대신 인터넷에서 다운로드한 유사한 그래픽 이미지를 증거로 제출했다라고 그가 거짓 증언을 조작했다라고 충격적으로 자백을 했습니다. 그는 노란색 종이에 흘린 듯한 글씨의 예시를 포스트잇 형태로 출력해 제출했으나 이는 본인 작성과 무관한 가짜 자료였습니다. 이 사실이 드러나면서 증거의 무결성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이러한 엉터리 자료, 조작된 증거를 바탕으로 탄핵을 결정했다면 이는 명백한 절차적 오류로 이어집니다. 변호인들은 이 제출 과정에 부적절함을 지적하며 재판부의 판단 기준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증거 관리의 취약성을 여실히 보여주며 정치적 탄핵의 어두운 면을 낱낱이 드러냈습니다. 증언 과정에서 홍장원은 노란색 종이 사용이 잘못이었다며
사소한 변명을 반복했습니다. 그러나 핵심은 원본 메모의 폐기와 인터넷 자료의 대체입니다. 이로 인해 특검 측의 증거 수집 방식이 부실하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만약 이 메모가 탄핵의 결정적 근거였다면 전체 재판 결과가 무효화될 소지가 매우 큽니다. 국민들의 시선은 이제 증거의 진실성에 집중되고 있으며 이러한 충격 조작 의혹은 재심을 통한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연일 키우고 있습니다. 정치 사건에서 증거의 중요성은 제기할 수 없으며 이 사례는 법적 절차의 엄중함을 상기시킵니다. 홍장호는 보좌관의 이름을 국정원 법을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이 보좌관이 메모를 정소한 주체라고 주장하나 특검조차 조사를 하지 않았음을 인정했습니다. 증언에서 보좌관의 기억에 의존한 재작성 과정이 드러났으나 관련 증언자 소환조차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메모의 신빙성이 더욱 약화되었습니다. 재판부가 이러한 불완전한 증거를 수용한 점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변호인 측은 보좌관의 역할이 핵심인데 이를 무시한 재판 과정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으며 이는 탄핵 결정의 정당성을 훼손합니다. 국민들은 이 부재가 의도적 은폐로 보인다는 의심을 품고 있습니다. 조사 부재는 재판의 공정성을 저해하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홍장훈의 증언이 거짓으로 드러나고 보좌관에 대한 확신이 없이 진행된 점은 특검의 무능함을 곧바로 드러낸 것입니다. 만약 보좌관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거나 그 역할이 과장되었다면 이는 충격적인 증거 조작의 또 다른 결정적인 증거가 됩니다. 이 위협은 국정원 내부의 비밀주의가 정치적 재판에 악용된 사례로 기록될 수 있습니다. 재심을 통해 보좌관 소환과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탄핵의 정당성은 영원히 의심받을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법 집행의 투명성을 강조하는 계기가 됩니다. 결국 홍장원의 거짓말, 홍장원의 충격적인 자백 때문에 증거 조작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재심 사유는 앞으로 계속 이슈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곽정근 증언의 모순과 조작 의심, 곽정근의 증언도 홍장원과 유사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는 국회의원을 끌어내리라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했으나 이는 인원을 끌어내리라로 수정되었고 윤석열 대통령의 전화 이전에 이미 논의된 내용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지시의 시점과 내용이 왜곡된 것으로 그 충격적인 실체가 드러났습니다. 특검 측의 증거 수집이 사전 결론에 치우쳤음을 시사합니다. 변호인들은 이러한 변동성을 지적하며 증언의 신뢰성을 문제 삼았습니다. 이 사건은 탄핵 과정이 정치적 의도에 따라 조작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결정적인 증거가 돼 버렸습니다. 국민들의 분노는 이러한 허술한 증언에서부터 비롯됩니다. 곽정근의 경우처럼 증언의 뒤집힘은 재판의 본질을 훼손한 결과로 현재 곽정근 사태는 일파만파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한 커뮤니티에서는 곽정근의 결정적인 거짓말이 윤석열 대통령을 살려주었다는 내용의 글들이 빠르게 확산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가 아닌 사전 계획이 증언으로 둔갑한 점은 명백한 왜곡 증언입니다. 이 모순은 홍장원 사례와 연계되어 전체 증거 체계의 취약성을 바로 드러낸 또 다른 충격적인 실체입니다. 재심을 통해 모든 증언을 재검토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탄핵은 불법으로 규정될 수 있습니다. 정치적 사건에서 증언의 일관성은 필수적이며 이 사례는 법적 절차의 개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진실 규명을 강력하게 원하고 있습니다. 전체 탄핵 과정은 증언 변화와 증거 조작, 증거 위조로 얼룩져 있습니다. 질문 시간 제한과 답변 제약으로 공정한 심리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홍 장관과 곽정근의 사례는 엉터리 자료, 거짓 자료로 결국은 탄핵을 했다는 것인데, 이는 탄핵을 재심해야 하는 결정적 이유가 돼 버렸습니다. 박선원 위원이 공개한 메모가 필적 감정에서 그의 글씨와 일치한다는 점도 추가 위협을 더합니다. 이는 국정원 출신 위원이 증거를 조작한 결정적인 정황으로 보입니다. 재판부의 증거 인정이 무책임했다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이 모든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의 무효를 입증하는 결정적인 증거로 결정의 증거로 작용할 것입니다. 재심은 이제 불가피합니다. 증언의 변동성과 조작 의혹이 충격적인 조작 의혹들과 증거가 쌓일 대로 쌓인 만큼 철저한 재조사가 필요합니다. 변희재 대표의 필적 감정처럼 독립적 검증이 확대되어야 합니다.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한 재판이 요구됩니다. 이 사건은 민주주의의 근간인 법적 공정성을 제고하게 만듭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이 재심으로 뒤집어진다면 이는 제도적 교훈이 될 것입니다. 진상 규명은 지체할 수 없습니다. 이유야 어찌 되었든 간에 홍장원의 지렁이 메모와 또한 박정근의 의원이 아닌 인원 체포 등 날조된 충격적인 조작 증거들로 하여금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재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앞으로도 크게 확대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지금 현실입니다. 대통령 측 변호인들은 이 문제를 강하게 제기해야 합니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